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2학년 그리고 3학년 때 선택하게 될 교과목들에 대해 미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책자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가이드북인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화면을 통해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흥미와 진로에 따라 자신의 고등학교 이수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통 과목을 이수하고 난 뒤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와 자신의 적성, 진로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 편제하고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 과목 중 보통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인데요. 그중 공통 과목은 현재 1학년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과목이고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은 2학년과 3학년 때 주로 선택해서 이수하게 되는 과목들입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면 체육과 예술 계열의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 과목들은 2학년, 3학년뿐 아니라 1학년 때도 여러분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 중 국어와 독서, 이 과목들을 2학년 때 배우고 있고요. 수학 1, 2도 역시 2학년 때, 영어 1, 2도 2학년 때 하고 있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들은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집중 이수 형태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국어 하나를 가지고 1년을 배우지만 2학년 때는 1학기에 독서, 2학기에는 문학, 수학 1, 2와 영어 1, 2도 역시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편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교과 중 일부분들은 3학년 때 오산고등학교 편제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탐구 과목에 해당하는 사회와 과학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과에서 일반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 4과목을 여러분이 2학년 때 편제표상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과학은 물화생지 1을 2학년 때, 물화생지 2를 3학년 때 편제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편제표에서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정과 정보과목 역시 2학년 때 편제되어 있는데요. 1반부터 5반까지는 1학기의 기술과정을, 6에서 10반은 정보를 1학기에 배우고요. 2학기에는 두 과목이 크로스 되어서 기술과정은 6에서 10반 친구들이, 정보 과목은 1에서 5반 친구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오산고등학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2외국어의 과목 중 중국어 1과 일본어 1은 3학년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한문원 교과는 2학년 때 여러분이 배우게 되어 있는데요. 한문원은 특별히 오산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이수하거나 또는 오산 지역의 타 지역 학교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고 있는 이음형 교육 과정과 함께 편제를 해놓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한문원을 듣거나 또는 다른 학교의 친구들이 듣고 있는 이음형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듣거나 또 학교 밖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듣거나 여러분은 6개의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뒤쪽에서 이음형 교육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문원과의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추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양 과목에 해당하는 칸은 저희 학교에서는 1학년 때 진로와 직업,
2학년 때 환경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편제해 놓았고요. 나머지 교양 과목들은 소인수 강좌나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들을 통해 필요한 친구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성적을 평가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 1에서 9등급까지 그리고 A, B, C, D, E라는 5단계의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이는 진로 선택 과목들은 A, B, C라는 3단계 성취도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 역시 뒤쪽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양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의 평가 방식은 페일과 패스, 당연히 패스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2단계의 성취도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가이드 안내 책자에는 보통 교과목에 대한 내용만 실어 놨기에 선생님이 전문 교과 1과 2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추가 화면을 띄워봤습니다. 전문 교과 1은 주로 특목고에서 이수하는 교과목으로 소인수 강좌나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대부분 하고 있고요. 전문교과 1 이외에 2 과목이 있어요. 2 과목은 주로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제되어 있는 교과목들입니다. 전문교과 1과 2를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수할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취도 3단계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왼쪽에 많은 과목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융합 과학탐구, 과학과제 연구, 문해창작, 인문 과목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소인수 강좌나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들도 그렇게 이수하고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띄워놓은 현대문학 감상 과목은 3학년 편제표에 국어 과목으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급자가 붙어있는 과학 과목은 위계가 있는 과목이라 물화생지 1을 이수하고 또 물화생지 2까지 이수한 후에 선택해야 하는데요. 일반고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위계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2학년 때 소인수 강좌와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급자가 들어있는 과목의 위계가 부담스러운 친구들에게는 핑크색으로 표시한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등을 선택해서 듣는 것은 어떨지 한번 추천하고자 색을 따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전문교과 1의 외국어 계열과 국제 계열에 대한 안내표인데요. 시바영어 1 과목은 국어 과목과 마찬가지로 현대문학 감상 교과와 마찬가지로 3학년 때 영어 교과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편제해 놓았고요. 국제 계열 과목 역시 고급이 붙어있는 과학 과목처럼 위계가 확실한 과목이라 정치와 경제를 배운 후에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반고에서는 위계상 맞지 않은 선택으로 2학년 때 소인수 강좌나 공동교육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2학년 선배들이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관계와 국제기구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소인수 강좌나 공동교육 과정을 신청하기 전에 선배들의 수강 후기를 통해서 교과목에 대한 추가 안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과목을 선택할 때 필수 이수 학점에 유의한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는 각각 10학점씩 필수적으로 선택해서 이수하셔야 하고요. 한국사는 6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표시된 과목들 중에 학교에서 지정한 교과나 여러분이 선택하는 안내대로 이수를 하게 되면 필수 이수학점을 이수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는데요. 아래 보이는 사회와 과학에는 살짝 유의사항이 있어서 선생님이 추가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2학년과 3학년 때 사회과학 8과목 중에 여러분이 3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사회만 3과목을 선택하거나 과학만 3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사회과학의 필수 이수학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3학년 때에 유의해서 사회와 과학의 필수 이수학점을 맞출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추가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체육과 예술 과목도 10학점을 맞추어서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2학년과 3학년 때 그리고 1학년 때 학교에서 체육 예술 과목에 대해서 지정을 해두어서 필수 이수학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과목 역시 필수 이수학점인 16학점을 채울 수 있도록 편제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2학년과 3학년 때 학교에서 여러분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과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에는 아까 일반 선택에 있었던 문학, 독서, 수학 1, 2, 영어 1, 2, 그리고 체육, 교양 과목인 환경, 생활 교양 과목인 기술과정과 정보 과목들을 모든 학생들이 듣도록 편제해 두었고요. 3학년 때는 예술과 체육 과목의 필수 이수학점을 맞출 수 있도록 스포츠 생활과 미술 감상과 비평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3학년 때는 굉장히 적은 과목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과목을 여러분이 진로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 중 파란색으로 표시한 과목은 등급이 산출되는 교과인데요. 등급이 산출되는 교과라고 해서 이 과목을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선택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지정하거나 여러분이 고르는 것 이외에 편제표 외에 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까 앞에서도 살짝 얘기한 소인수 강좌, 학교 간, 학교 밖 교육 과정,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어떠한 과정인지 함께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인수 강좌는 학생의 과목 개설 요구에 따라 학교 안에 개설해서 운영하는 강좌인데요. 1년 과정 혹은 학기별 집중 이수 과정으로 할 수 있는데 오산고등학교에서는 학기별 집중 이수 과정으로 1학기에 그리고 2학기에 어떠한 과목을 원하는지 수요 조사를 해서 개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개학년 동안 교과목으로 이수하게 되는 학점이 174학점인데요. 소인수 강좌를 정규 교과 과정 안으로 들어와서 174학점 이내에 개설하기도 하고요. 또는 방과 후에 개설해서 초과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174학점 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인수 강좌를 신청하는 친구들은 남보다 좀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화요일 방과 후에 외부 강사 선생님을 초빙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방과 후에 한다고 해서 방과 후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정규 교육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출결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중도의 포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중하게 선택해 주셔야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주로 개설을 하고 있기에 성취도 3단계 ABC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부분도 기억해 두시고요.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역시 함께 기재됩니다. 최근 5년간 소인수 강좌로 개설된 교과목들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저런 과목을 이수했구나.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이 필요로 느끼는 과목이 있다면 11월에 수요 조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간 교육 과정. 여러분이 2학년 때 실시하게 되는 과목이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한문원과 어울려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의 문제로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 심화 과목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인데요. 저희 학교는 운암고등학교, 운천고등학교, 성호고와 함께 상호 호의 형태로 각자의 학교에서 한 과목씩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고르게 배분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학교 간 교육과정인 이음형 교육과정과 어울려서 학교 밖 교육과정도 함께 한문원 교과와 어울려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학년 선배들이 반려동물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반려동물 관리는 전문교과 2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이에요. 아래 보시면 박스 안에 한문원, 교내 친구들은 한문원을 대부분 듣게 되고 이제 소수의 친구들이 오산고등학교의 이음형 과목인 식품과 영양, 그리고 운암고등학교의 이음형 교과목으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컴퓨팅, 성호고등학교의 보건간호, 운천고등학교의 체육 전공 실기 기초 교과, 이렇게 4과목의 이음형 과정, 반려동물 관리라는 학교 밖 교육 과정, 저희 학교의 한문원 6개의 과목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요가 현저하게 낮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음형 및 학교 밖 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못한다면 모두들 한문원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수요 조사를 할 시기에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 강좌와 마찬가지로 정규 교육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출결과 평가가 이루어지며 중도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차이점은 174학점 이내에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 차이가 있고요. 수강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발 과정을 치르셔야 하고 선발 과정에서 탈락이 되면 역시 한문원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4번에 있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 역시 174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하게 되는 과목이고요. 소인수 강좌와 마찬가지로 학기당 집중 이수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1학기에 2학점, 2학기에 2학점 최대 2번 2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강좌들은 하성 오산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개설을 해주는 교육 과정인데요. 동탄 그리고 향남, 오산 지역 친구들이 모두 같은 교육 과정, 교과목들을 공유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인원 제한이 있고 별도로 선착순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내가 나갔고 이 과목을 본인이 꼭 들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기간 안에 첫날 바로 이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진로 선택 과목과 교양 과목들로 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요. 학기마다 개설 강좌가 달라지고 있지만 우측에 보이는 과목들이 현재 꾸준히 개설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영상 제작 기초라는 과목은 온라인 형태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화성 미디어 시티라는 건물에 가서 여러분이 실제 실습도 하고 해서
좀 동탄까지의 이동 시간 확보가 원활한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교양 과목인 교육학, 심리학, 보건간호, 인체 구조와 기능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패스, 페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에 있는 교과목들을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 우리 학교 편제표상에 있거나 소인수 강좌로 실시가 되고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과학 과목은 3학년 편제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교육학이나 심리학은 소인수 강좌로 개설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아마도 여러분이 신청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과목들은 소인수 강좌에 개설이 될 예정이면 반드시 소인수 강좌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내해드리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 과정들을 오산 화성 지역에서는 화수목대의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소인수 강좌가, 그리고 수요일에는 학교 간 학교반 교육 과정이, 목요일에는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화수목대의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인수 강좌와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은 174학점을 초과한 교육 과정이라 이 과정을 이수한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추가된 교과목이 하나, 둘, 셋, 4개, 최대 1인당 4과목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수요일에 실시하는 이음형 교육 과정과 학교 밖 교육 과정은 174학점 이내로 들어오는 정규 교육 과정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평가 방식은 계속 진로와 교양 과목에 대한 평가 방식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반려동물 관리에 해당이 되는 학교 밖 교육 과정의 경우는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서술형으로 기재가 되고요. 등급이나 성취도에 대한 항목은 점으로 기재된다라는 특수한 부분이 있음을 기억해 두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드디어 중요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과목에 대한 안내인데요.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했으니까 보시면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당장 여러분이 2학년 때 듣게 될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회 4과목, 그 다음에 물화생지, 과학 4과목. 이 8개 중에 3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본인이 확고하게 진로가 인문사회 계열로 정해져 있다면 사회에서만 3과목을 고르게 될 것이고요. 이공계로 자연과학 계열로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라면 물화생지 1에서 3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고 있는 바가 많은 친구라면 2개 하나로 적절히 배열해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물화생지 1의 과목은 위계가 있는 과목이라 2학년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3학년 때 2 과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위에서 꼭 필요할 거라고 느껴지는 물화생지 1 과목은 2학년 때 선택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물화생지 1을 이수하지 않아도 2를 반드시 들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계를 지키지 않은 선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업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특별히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문원은 관내 학교들과 이음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육과 과목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성호, 우남, 운천고에서 개설하고 있는 3개의 교과목, 그 다음에 오산고에서 개설하고 있는 식품과 영양, 이 4개가 이음형 교육 과정에 해당하고요. 반려동물 관리는 학교 밖
교육 과정에 해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서 제한된 인원들만 이수할 수 있고요. 그 안에 선발이 되지 못한 친구들은 한문원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스포츠 생활, 미술 감상과 비평 두 과목을 제외한 아주 많은 과목들을 여러분이 선택하게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맨 위에 있는 과목은 국어 두 과목, 수학 두 과목, 영어 두 과목으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있었던 과목들이에요. 이 6개의 과목 중에 3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되고요. 중국어 원, 일본어 원, 이 제2외국어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오상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편제해 두었습니다. 밑에는 무려 21개의 교과들이 있는데요. 국어 과목도 있고 수학, 영어 과목도 있고요. 사회와 과학, 그리고 음악 감상과 비평, 한문 2 과목이 편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에 대한 안내를 나중에 교육과정 박람회 때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3학년 때는 좀 더 많은 과목들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셨다가 많이 연구하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란색 과목으로 표시한 교과는 1에서 9등급으로 평가가 되고요. 나머지 검정색으로 표시한 교과목들은 A, B, C 3단계로 평가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등급 산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과목을 모두 다 진로 선택 교과로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입시에서 꼭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부분, 전공과 매칭되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등급에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이 대학을 가고자 하는 전공에 맞추어 선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사실은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이 조건들을 맞추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기초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의 이수 학점이 전체 이수 학점인 174학점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174에 50학점이면 87학점이고요. 대강 따져봤을 때 국어, 영어, 수학을 3학년 때 5과목을 초과해서 선택할 수 없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2학년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안내할 예정이고요. 교과목 필수 이수학점 충족을 위해서 2학년 때 사회를 3과목 선택한 친구는 과학 과목을 3학년 때 반드시 하나 이상 선택해야 하고요. 또 반대로 과학을 3과목을 모두 선택한 친구들은 3학년 때 사회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필수 이수학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을 이상 선택했는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3학년 때 고르는 스포츠와 고르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스포츠 생활과 미술 감상과 비평이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2과목은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요. 어떤 과목을 하나든 골라야 하는데 아마도 진로 선택 과목을 본인이 한 과목 선택하지 않는 친구는 없을 거라 이 부분도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과목 간의 위계는 아까 말씀드린 물화생지 1, 2 그리고 중국어와 일본어도 1, 2의 위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3학년 때 원과목을 배우고 있어서 제2외국어의 2과목은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학년 때 하는 영어와 수학 1, 2도 역시 위계에 맞추어져 있는 과목입니다. 수능 선택 과목을 고려했는가? 이건 뒤쪽에서 수능 교과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 전형에서 제시한 교과 반영 조건을 고려했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이 2학년이 되었을 때 내년 4월 말에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2026 입시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 입시 계획 발표를 확인하시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이 과목, 이 전공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과목을 필수로 들어라 권장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체크해서 3학년 선택 과목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학년 때 다시 한번 추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제 중요한 교육과정 선택 리스트인데요. 1학년 때는 당연히 2학년 교과목을 고르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2학년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놨고요.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3개년 교육 과정 과목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2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과학 과목 중에 8과목 중에 택 3을 해 주셔야 하고요. 교내 한문헌 교과와 매칭된 이음형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밖 교육과정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이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많은 과목 중에 택2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책자를 받으시면 꼼꼼히 살펴본 후에 미리 한번 연습 삼아 어떤가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책자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래 3학년 과목의 선택은 한번 눈으로 살펴봐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육과정 편제표인데요. 위쪽에 있는 과목이 학교 지정 과목이에요. 윗부분은 학교 지정 과목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과목이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여러분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는 아까 체크리스트 상에서 같이 확인했던 과목들이고요. 앞에 오자가 붙어있는 과정은 이음형 과정과 학교 밖 과정들이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의미로 오자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요 6과목 중에 3과목을 선택하고요. 중국어, 일본어, 제2외국어에서 택 2를 하게 된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양한 교과들이 섞여 있는 21개의 과목 중에서 택 5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한 학기당 29학점씩 6학기를 듣게 되니까 모두 174학점을 여러분이 이수하게 되고요. 소인수 강좌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친구들은 개인당 2학점에서 최대 8학점까지 추가 이수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기준이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서울대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꼭 눈여겨서 체크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대에서는 이 교과 이수 기준 1과 2를 아주 오래전부터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원을 이수를 하지 않아도 이 기준대로 이수하지 않았어도 서울대에 지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과 2 기준을 모두 다 맞춘 학생들이 지원하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친구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혹시라도 다른 친구들과의 평가상에서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는 친구라면 꼭 기준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기준 1의 경우는 우리 학교 편제표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충족이 되는 것인데 이수 기준 2에서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3개의 교과군 중에 2가지 칸을 충족을 해 주셔야 해요. 그렇다면 주로 자연과학 계열을 선택하려는 친구는 수학과 과학으로 이수 기준을 맞추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회교과를 많이 듣지는 못할 테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도 역시 웬만한 자연과학 계열을 생각하는 친구라면 수학, 과학 기준은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인문사회 계열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사회와 수학 과목으로 맞추게 됐을 때 수학 과목을 일반 선택 4과목을 하거나 또는 일반 선택 3과목과 진로 선택 1과목을 해야 돼서 결론적으로
2학년과 3학년 때 수학을 4개를 선택해야 하거든요. 2학년 때는 자연스럽게 수학 1, 2로 일반 선택 2과목을 하는데 3학년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다른 사회나 과학 과목을 좀 위주로 듣게 돼요. 전공 매칭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이 수학을 2개 선택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거든요. 보통 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본인이 서울대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라면 수학을 좀 2과목을 선택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 화면은 진로 및 학업 설계 계획서인데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교과목을 선택하는 이것이 진로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신의 적성과 흥미도 적어보시고 진로 희망이나 희망 대학 그리고 희망 학과들 이런 것들을 탐색하면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미리 한번 조사를 해볼 수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책자를 나눠드리면 1학년 선택 과목을 정하고서 2학년 과정을 정하고 그냥 버리면 안 되고요. 나중에 3학년 때도 이 책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을 결정해야 되니까 꼭 사물함에 잘 보관해 두시길 바래요. 학급에서 하고 있는 1인 1 역할이나 진로 적성 검사 결과의 요약 내용, 그리고 창체나 자율 동아리 활동에 대한 것들을 미리 기록해 두셨다가 여러분의 진학 자료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프로젝트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서도 받았었죠.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그리고 자신의 교양을 넓히기 위한 독서 활동 계획들, 그리고 진로 관련 자신의 활동,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어떠한 참여들을 할 계획인지, 그리고 실제로 참여한 활동들을 리스트로 작성해 두시면 나중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면접을 준비한다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진로 관련돼서 본인에게 필요한 교과목들을 선생님이 아까 맨 첫 장에서 보여준 보통 교과 또는 전문 교과 1 중에서 필요를 느끼는 과목들을 한번 작성해 보신다면 소인수 강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참고 내용은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선택하고자 하는 과목들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예요. QR코드로 접속하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셔서 원하는 궁금한 교과서를 검색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록해 놨는데요. 이걸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교과목을 검색하셔서 책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전공 계열별 선택 예시는 이 시간에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책자를 다음 주에 받으신 후에 나누어진 계열별로 권장하는 선택 과목들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열을 상당히 많이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책자에 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계열에 맞추어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권장 과목은 단지 이렇게 참고해야 할 부분인 거지 꼭 여기 나온 대로 무조건 모든 과목들을 다 이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강 신청 안내에 대한 사이트인데요. 구글 사이트로 여러분의 교육과정 편제표 그리고 교과목별로 상세한 해설들을 사이트에 기재해 놓았으니까요. 접속하셔서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은 리로스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리로스쿨에 로그인을 하시고 가정통신문으로 접속하시고요. 2023학년도 1학년 학생 대상 2학년 선택과목 설문조사라는 부분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설문지에 응답을 해주시면 돼요. 1차 조사는 5월 22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22일부터 일주일간 여러분이 어떤 과목들을 원하는지 선택하게 해보고 그 수요 조사 결과를, 통계 결과를 여러분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탐구 교과에서 3과목, 교내 한문원, 이음영 학교 밖 교육 과정 중에 한 과목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선택 과목에 대한 개설 기준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과목을 너무 지나치게 소수 선택자들의 과목을 개설을 해주게 되면 학교에서 시간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반대로 많은 친구들이 선택한 과목이 40명 이상이 한 교실 안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거나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전교 재적 인원의 7% 이상 선택한 과목을 개설하기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1차 선택 결과 너무 소수의 선택자가 대략 280, 여러분이 재적 인원이 죄송합니다. 현재 334명이거든요. 그 인원의 7%가 19에서 20명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9명 미만이 신청한 선택 과목은 개설을 해주기 어려운 부분. 그래서 2차 선택을 할 때에는 2차 조사에서는 그 과목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필요한 과목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 과목을 너무 좀 빨리 결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우리 학교 그리고 또 크게 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운영이 되려면 선택 과목에 맞추어서 교과서가 준비되어야 하고 또 각 학교에 해당 교과목의 선생님들을 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여러분의 선택 과목을 올해 9월 중순까지는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학년 교과서도 역시 9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교육청에 미리 내년에 2학년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과목이 필요합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1차 선택은 5월에 그리고 7월에 방학하기 직전에 2차 선택을 하게 할 거고요. 2학기에 계약하자마자 최종 선택인 3차 선택을 하고 9월 중순에 선택 과목에 대한 신청을 완료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 과목이 완료되고 난 후에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의 기회 동안 여러분이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담임 선생님하고도 상담하시고요. 1층 교무실에 내려와서 교육과정부장 선생님 또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을 찾아와서 상담받는 방법 또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책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읽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진로를 위한 대입 안내라는 페이지인데요. 대입의 전형적인 유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많이 축소되고 있는 논술 위주의 전형. 그 다음에 수시가 아닌 수능을 위주로 한 정시 전형이 있는데요. 특히 이 수시에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선택 과목을 골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학능력 시험 과목, 국어하고 수학은 공통 과목과 성택 과목으로 나누어져서 여러분이 응시를 하게 돼요. 국어는 아까 말씀드린 2학년 때 배우는 독서 문학이 공통 과목이고요. 3학년 때 선택을 해서 듣게 되는 화자, 언어와 매체가 또 선택을 해야 하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수학은 수학 1, 2,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확통, 미적, 기하 과목이 있어요. 이 중 택 1을 하는데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오래전에 폐지가 되어서 2022 대학 수학 능력 시험부터 이 체제로 교과목을 수능 과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문이과가 폐지되어 있긴 하지만 수학의 경우 특정 전공은 미적분과 기하를 꼭 선택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예 지원조차 불가한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어 원투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수능 과목이고요. 탐구 과목에서 예전에는 사회로만 2개, 과학으로만 2개라는 제한 조건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응시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 모든 과목 중에 2과목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과 마찬가지로 과학 과목도 대학별로 우리 대학에 이 과목을 전공하려면 반드시 특과목을 하나 선택해야 한다라는 조항, 또는 과학으로만 2개를 선택해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직업계 과목은 특성화고 친구들이 보통 선택하는 그 과목이라 안내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도 5교시에 실시되는 수능 과목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끔 탐구 교과를 대신해서 제2외국어 성적으로 평가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국어에 좀 자신이 있거나 한문에 자신이 있는 친구라면 탐구 영역에 대한 보완책으로 추가 응시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진로 진학 관련된 사이트들이 안내되어 있고요. 아마도 진로와 직업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사이트에 한번 접속하셔서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책자의 내용이 끝났고요. 여러분에게 2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2일에 교육과정 박람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산고등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니까요. 어떠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추가로 안내되는 홍보 포스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는 이날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박람회 때 교실로 직접 선생님들이 오셔서 교과목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실 거고요. 거꾸로 여러분이 또 교과 체험 부스에 가서 원하는 과목에 대한 체험을 또 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과 설명회와 체험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짜잔! 교육과정 박람회 사전 Q&A 설문을 진행합니다. 지금 TV 화면에 보이시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접속하셔서 바로 설문에 참여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과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이 입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나중에 홈페이지에 이 영상을 또 업로드 해 놓을 테니 오늘 다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로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